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탔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내탓공방만 하면서 세결의 실마리를 도통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하고 야당은 여당이 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0일째, 서울 광화문에는 31일째 단식 농성하는 세월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노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는 세월호 상처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국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수현 씨, 시선 columnist 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권익위원회가 4년 전에 자살한 여군 장교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해 임된 육군 A 소령이요. 예. 지난 2010년 자살한 여군 장교에게도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국민권익위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A 소령은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보직해 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 인물은요.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던 여군 신모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이었고 네. 당시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4년 전 당시 해당 부대 사단장은 이 성희롱 문제를 남녀 간의 애정 문제라고 치부를 했고요. 네. 결국은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조사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최근 육모 입영 사건에 이어서 지난 이틀 사이에 3명의 군인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최근 군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상당히 질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보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연달아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병역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겠다 하는 이제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타와 언어폭력 등을 목격한 장병이요. 이것을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네. 포상을 하고 또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군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최전방 GOP, 그러니까 일반 전초라고 하죠. GOP 부대에 있는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를 가능하게 하고요. 네.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합니다. 오늘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이런 대책은 오늘도 재탕 삼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만 하던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처음부터 군을 배제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라든가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역시납니다. 지난 수년간 국방부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공언했던 것들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하라는 것들도 요리조리 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인 복무 기본법안의 쟁점이 옴부즈맨 제도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옴부즈맨이 제한 없이 모든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또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조사된 것처럼 인권이나 국민권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아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군 검찰과 군사법원 독립 그리고 심판관 제도의 폐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전면적인 군사법개혁안 네. 군사법개혁안이 13일 국회에 발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요. 오늘 군사법원 폐지 법률안 그리고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검찰관이나 군 판사가 모두 사단장의 지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지휘관들이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부대 지휘관의 군 검찰 그리고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폐지하고 이들의 소속과 인사권을 국방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일반 장교들이 심판관,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군사법원은요. 법무관과 일반 장교인 심판관, 다른 말로 재판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관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장교입니다. 이들이 형사 사건을 심리해 왔던 겁니다. 또 군 검찰이 기소할 때 사단장의 결재를 거쳐야 되고 선고 이후에도 재량에 따라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관할 간 확인 조치권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것을 모두 고치겠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에 사법개혁 추진위가 군사법제도 관련해서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지휘부가 반대하면서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당초 오늘이죠. 오늘 예정이 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이게 완전 무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니탄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협상 타결을 위해서 거대 여당이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일단 끝이 납니다. 과연 막판 합의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보 없는 여당과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야당, 이 양자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싸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는 120일째를 맞고 있고요. 네. 세월호 일부 격실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도 정치권은 싸움을 잘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문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마치 금요일처럼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목감 지점에 승합차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가양대교부터 이 사고 지점을 지나 한남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이촌동, 다시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여의하름 아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에서 여의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도 이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마장램프에서 기름램프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나는 북부간선도로가 묵동 이전부터 종안분기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입니다. 그나마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데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뉴스 전문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1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꼬박 넉 달이 흘렀습니다. 사건 초기 진상규명과 국가 대개조를 외치던 정치권은 어쩐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숨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오늘, 그리고 사건 발생 120일이 되는 오늘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식을 하시다가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중단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이제 단수 단염 단식을 시작을 했다가,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끝난 이후에, 예. 재협의를 대협상을 하겠다는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또 단식을 풀었습니다. 병원에도 후송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물하고 소금을 이렇게 전혀 안 먹으니까, 예. 한 사흘 되니까 좀 이상이 많이 오더군요. 그래서. 물은 드셔야죠. 예, 근데, 그렇게 돼서, 의사가, 막 거의 협박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잠깐 들어가서 이제 링겔을 하나 맞고 다시 나왔죠. 아이고,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유가족분들께서는 좀 광화문에서 단식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또 다른 분들께서는 역시 이 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대표 합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해줬다가 이제 다시 협상하겠다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당 쪽에, 새누리당 쪽의 입장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가 새누리당에 있었죠. 예. 거기서는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재협상은 없다라는 네. 취지의 그런 결론을 좀 내리신 것 같고요. 예. 예, 거기에 물론 이제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는 어저께도 홍일표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10번을 재협상을 해도 멈출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좀 황당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수사권에다가 또 기소권까지 다 줘라.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 제도를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특별검사 제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예. 예,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여당에서 예. 여당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력하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예.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예. 그보다 먼저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게 있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대화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훨씬 탄회하게 예. 흉공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하자. 네. 예,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걸 다 거부를 당했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동안에도 단 한 차례 어느 분도 저희에게 와서 여당의 입장을 설명을 하거나 네. 이런 적이 없었고요. 아, 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가장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도 가장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예.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네. 만나자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여당에서는 먼저 연락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가 본청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 분도 거의 없고 나와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신 분도 전혀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 요청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특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 다음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분명히 오해도 쌓여 있을 거고 또 서로 입장을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따라 던져놓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많이 서운하고 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을 저희가 연결할 예정인데요.
네네. 이인정 의원이 힘이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왜 3자 협의체 만들자는데 안 만듭니까? 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번도 안 찾아가서 이 대화를 안 합니까?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일 모레 이제 이 광화문에서 교황의 그 시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하시기로 방침을 정하셨나요? 네, 이미 저희는 한국천주교회의 방안준비위원회하고 예. 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광화문의 이 단식 농성장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주교회 쪽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나갈 필요 없다. 예. 권유를 해주셨고 대신 이제 교황께서 차를 타고 지나가시고 그러면 예.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볼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시야를 가린다거나 예. 또는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예. 이런 게 발생을 할 거를 대비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겠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원만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잘 타협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대단히 듣기 싫은 말씀을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네. 네, 도대체가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가족 측에 이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 들으셨습니까? 기분 안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요. 기분이 왜 안 나빠요? 나빠야죠. 아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문제에 있어서 외부 세력이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저희가 특히 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특별법 문제, 특히 이 특별법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거는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닌 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외부 세력이 아니죠. 예. 굳이 표현한다면 내부 세력이고 한 가족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외부 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이 세월호 참사의 성격이나 특별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하는군요. 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차피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정치권이 도대체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런 문제 하나에 탈피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 좀 정리 좀 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우리 목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정치권이 뭘 좀 해주셨으면 딱 좋겠습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네, 저희들과의 대화, 국민들과의 대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제안을 드렸듯이 네.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 또는 특히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네.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을 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 각자의 입장을 서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로 오해를 한다거나 곡해를 되어 있는 부분도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똑같이 좋은 뜻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원치 않는 갈등 같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에서 특별히 좀 앞으로의 그 계획 같은 걸 세워놓으신 게 따로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네.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네.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단지 그날 최선을 다해서 네. 살아나가는 게 우리 원정한 아이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지 굳이 뭐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원칙은 정말 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원정한 아이들 가족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 네. 그 원칙 하나만큼은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좀 챙겨가시면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특별검사가 됐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가 되었든 간에,
예.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특별검사의 경우에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는데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특별검사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그것도 변함이 없는데, 여기도 짧게 구현을 해드리면, 예. 저희 쪽에서 뭐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어떻게 피해자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네네, 질문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런데 그 질문에, 그런 얘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럼 어떻게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가?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을 부신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바로 그러한 논리 때문에 네. 분명히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시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진도로 가보겠습니다. 진도에는 아직도 10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간혹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인데요. 진도에 계신 실종자 가족 중에요. 실종자 허다윤 양의 이모님이십니다. 박은경 씨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이제 방금 오후 브리핑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실종자 가족들이요. 네. 막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조차도 네. 조심스럽고 좀 그래요. 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상황이 네.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을. 예. 작업이 이제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예. 이제 제 내부 사항도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고요. 예. 간부님들도 이제 좀 위험한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예. 일단 저희는 일단 애들이나 지금 남은 가족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지금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어요. 네, 서로 이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네. 무조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아주세요 하는 입장이시고. 예, 저희는 무조건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좀 어려운 과정도 있고, 네. 좀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오늘 브리핑에서도 일단은 지금 이제 대족이라 네. 작업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선체 내부가 계속 이제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예. 이제 작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안타깝기만 하고, 네. 배 안에 분명히 애들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한동안 지금 계속 소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생각도 못하고 계시겠네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시겠죠. 지금 벌써 120일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 좀 구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너무 안타깝기만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애들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네. 애들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네. 실종자 가족들은 그냥 지금 사는 게 아니죠.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특히 저 이모님께서는 그 조카 허다윤 양이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게 되는 거를 이모가 돈을 주셔서 보내셨다면서요? 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참사 이후에 계속 그 진도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네네. 아이고.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도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들은 두말할 것 없죠. 지금 거의 뭐 닝고로 영양제 맞고 진도에 계시는 거죠? 예예. 근데 체육관에도
몇 분 계시고 행복항에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관에 있다가 지금 행복항으로 내려가서 있고요. 예, 근데 그렇군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 가까운 데라도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 있는데 네.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지금.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예, 아니 저희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예. 물론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한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세상하고 차단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국민들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저희들 힘내라고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어떠신가 싶어가지고 오늘 전화도 연결드렸고요. 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챙겨 가시면서요. 예. 저 상황 좀 잘 살펴보시고요.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당원고허 다육량의 이모 되시는 분이죠. 박은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결국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전문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700번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책임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은 우리 국민들 책임입니다. 네,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전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적 지식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인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발전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결국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전문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6249님께서는요.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저버린 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1094번님께서는 애시당초 유가족 등이 납득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여온 여당이야말로 이 사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슈엡스. 이 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오늘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 교착 전국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 있었죠? 예. 참석하셨습니까? 아, 그러면요. 예, 무슨 얘기가 오고 왔나요? 예, 이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세월호 특검법에 관해서 한 합의 내용. 예. 그것은 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네. 이제 그것이 대체적인 의원들의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세월호 특검법뿐만 아니고 민생 경제 법안 또 뭐 정부조직법 그밖에 이제 국정감사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가지고 네. 세월호 특검법은 뭐 또 대화를 하더라도 네. 이 민생 경제 법안 시급한 거는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이제 또 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월호 특검법과 연계해가지고 네.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풀려지겠습니까? 예, 이제 뭐 상황은 자꾸 유동적이니까요. 정치 네. 상황은.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의 시선, 국민의 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야 간에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네. 예, 결국 국민의 뜻을 서로 전제로 해가지고 네. 자꾸 대화하면은 네. 잘 풀려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예, 4월 16일 세월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국회가 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예, 법안 하나 통과시켰어요. 뭐 하나 해결한 게 있어요. 햇살 먹지만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이인재 최고위원님 같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좀 잘 좀 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죠. 뭐 그동안 지방선거, 또 예. 여당은 이제 또 전당대회, 예, 예. 보궐선거 이래가지고 예, 시급한 민생 현안 이런 거 제대로 이제 민생 법안 해결을 잘 못하고요. 예. 세월호 특검법도 합의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힘들게 진통 끝에 지난 8월 7일 날 거의 완벽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이 합의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마저 합의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합의된 내용을 고쳐보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소추권을 달라 또 특검으로 넘겼을 때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달라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뭐 헌법의 가치하고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가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경파들이 흔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오늘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네, 본회의에서 오늘이죠.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정말 너무 유감스럽고요. 네. 빨리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여당 측의 희망사항이시고요. 앞으로 예. 저 이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그 상황 유동적이고 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앞에 저희 프로그램 일부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 그 대책위 예. 그 대변인하고 대담을 했어요. 예. 유경근 대변인하고. 예. 그런데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네. 유가족 측에서는 지금까지 이 여당과 야당 다 3자 대면을 하든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해왔대요.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요. 그리고 농성을 하는데도 앞에 국회의원들 뭐 지나다니지도 않고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인데 아니 예. 그 왜 그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대화를 안 합니까? 아니 그 왜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없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여야 모두 다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게 뭐 힘든가? 아 글쎄 그런 걸 좀 하라고 좀 하세요. 최고위원이시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예. 지금 세월호 그 피해 유가족 예. 유가족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그 위원장으로 있고요. 다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하여튼 대변인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 이따가 이인재 최고위원님하고 예. 저 인터뷰를 할 건데 예. 물어보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 유가족 대표들 뜻 잘 알고 있고요. 네. 언제든지 만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그 문제, 누가 추천하느냐, 그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은 예. 2명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후보 추천에 의해서 7명이 예. 협의를 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왜냐면 뭐 청와대도 조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불신사회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특검 제도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이 스타검사 클린턴이 임명한 거예요. 네. 그래 클린턴 그렇게 혹독하게 조사해가지고 탄핵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 제도는 일단 이제 여기서 추천을 2사람을 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 임명하면 특검은 국민을 보고 밀고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뭐 과거의 특검들도 그 공정성이나 네. 이런 거에 뭐 의심을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 내용이 뭐 불만족스럽다 이런 것이지. 예. 수사의 한계라든지 뭐 또 본질이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나온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여당 편이나 뭐 정부 편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비난받은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그런데 없는 하여튼 것 같아요. 불신은 있어요. 그런 불신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죠? 그거 참 힘들죠. 뭐 그런데 이제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 하면 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검사 문제라든가 수사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당은 제가 이제 야당 측이나 또 유가족 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나부터 조사해라. 우리부터 조사해라. 뭐 그런 자세로 여당 측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 지명을 받을지 그 때문에 서로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이순신 장군을 나오고 최민식 영화배우를 시키기도 하든가 무슨 이 양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 내세워 가지고 합의를 보자 말이죠. 하면 될 걸. 뭐 그렇게 이거 절차 가지고 이렇게들 싸웠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당이 2명 추천위원 추천하고요. 야당이 2명하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그 7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결국 이제 추천하게 되면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아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인물이 2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대편에서 추천한 사람을 못 믿겠다. 이제 그런 거겠죠. 아니 그건 협의 과정에서 어렵네요, 그죠? 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서른 2명을 누굴 이제 7명이 추천을 할 때 2명 결국은 7명이 합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어느 정도 그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인물로 그건 합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김무성 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주겠다고 옛날에 한번 말한 게 이제 꼬투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거
그건 아마 처음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협상 단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덕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힘들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박영선 대표하고 이완구 대표하고 이제 서명하고 국민한테 다 브리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여야가 다들 합의를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독의 그 메르켈 총리는 이 3인당을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제 3인당이 주장하는 거 받아주고 박예인 했죠. 대신에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불가감서 못하겠다 이거 이제 관철하고 이게 주거니 바꾸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생 법안도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지금까지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지 말고 좀 주거니 바꾸니 좀 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수사 소추권하고 그다음에 이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딱 형용화되어 있는 그 특검 추천 그 틀을 이거를 흔들어 보자. 뭐 이걸 이상하게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무리한 요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가 잘 된 건데 지금 야당이 원하는 다른 정치적인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책상에 꺼내놓고 우리 이걸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뭐 얼마든지 대화해서 크게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 전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조적으로 그냥 요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거 안 되면 다른 법안이고 뭐고 일절 다 보이콧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평소에 소추무책일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은 또 손들어 버립니까? 그래서 그냥 손들어 버리면 국민한테 욕 많이 올 거래요. 이제 결국 국민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또 새로운 국면이 또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월 임시국회라고 그러죠. 한 며칠 9월 전에 하는 그 임시국회는 이제 안 열리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이제 대화를 또 시작하겠죠. 그래 18일 날은 뭐 단원고 학생들 특례 입학 때문에 그날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함께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타협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타협 잘 하겠죠?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국회가 이거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인데 그리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 여당이 무슨 수세적이다든지 뭘 이리 뭐 피한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세월호 이 참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고 또 전 국민의 슬픔 아닙니까?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거는 우리 여당이 앞장서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이걸 정략적으로 뭐 이상한 걸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렇게 사태가 좀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표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단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결국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정리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7043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질 부족한 정치인들을 뽑은 우리 모두의 책임.
부패한 공무원을 감시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우물정 공구사업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말고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사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정부가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예산을 쏟아부는데요. 별로 성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네, 잠시 뉴스 내시고 3부에서 서민경제와 골목 상권에 대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